강원도 동해시 동북쪽 50km 인근 해상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1시쯤 지진이 발생한 뒤 오늘 오후까지 모두 19차례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 2.0 이상은 9번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건 어제 오후 발생한 규모 3.5였습니다.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고 많이 느끼지는 못해도 이제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지진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포항 동남동쪽 34km 해역에서도 사흘간 지진이 20차례 발생했고 2020년엔 전남 해남에서 규모 3.1 지진 한 차례를 포함해 46일간 76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이 이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 해당 지역에 단층이 있고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동해 지역의 후포 단층 또는 동안 단층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2,500만 년 전 지각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바다로 대륙과 바다의 경계 사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단층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한반도와 동해 바다의 지각이 만나는 곳입니다. 바다에도 빨리 단층 조사를 시급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 요령이나 장소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분쯤 충북 옥천군 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6km로 분석됐는데 이번 지진으로 충북 지역엔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거나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굉음이 크게 났고요. 그리고 바닥이 몹시 흔들렸어요. 저도 놀래가지고서 밖에 뛰어나가서 보고 혹시 산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 소방청은 충북에서만 60건 등 모두 80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과 대전, 경북에서도 정차한차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인 진도 3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지난 25일 동해 해상에서 2차례 3.0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는 등 27일까지 19차례의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옥천과 가까운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 4.0 이상 지진만 모아도 모두 1,160개나 됩니다. 주로 태평양판과 주변에 있는 거대 지각판의 경계가 만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분포에 있는데 말발굽 형태로 생겨 일명 브레골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제와 어제 발생한 타이완과 멕시코 강진도 이 브레골이에 해당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런 규모가 큰 7에 가까운 지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지진은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각판의 경계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각판끼리 부딪히면서 생긴 힘은 판 안쪽 지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난 5일 발생해 93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지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젯밤 8시 40분엔 울산 동쪽 144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각판 내부에 위치해 브레고리에 속하진 않지만 남쪽의 필리핀 해양판이 북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 동해상에선 이런 중규모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경 50km 이내에 지금까지 저희가 4번 정도 관측이 됐고 언제든지 이 정도 규모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책이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넓은 공간을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